여러분 길을 걷다 보면 노란색 M자 로고 지겹도록 보시죠.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있고 심지어 전쟁 중인 나라 근처에도 있다는 그 맥도날드입니다. 우리는 흔히 맥도날드를 햄버거 팔아서 돈 버는 외식업의 제왕이라고 생각합니다. 빅맥 많이 팔고 감자튀김 많이 튀겨서 부자가 된 줄 알죠. 하지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상식, 오늘 완전히 뒤집어 드리겠습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께 맥도날드는 사실 세계에서 가장 치밀하고 악독한 건물주이며 햄버거는 그저 그들의 부동산 임대업을 유지하기 위한 미끼 상품이라고 말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영상이 끝나면 여러분은 동네 맥도날드 매장을 볼 때마다 햄버거 냄새가 아니라 돈 냄새, 그것도 땅에서 올라오는 진한 자본의 냄새를 맡게 되실 겁니다. 맥도날드의 재무제표를 뜯어보면 정말 기이한 현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이 회사가 깔고 앉아있는 부동산 자산 가치만 하나로 약 60조 원이 넘습니다. 이건 웬만한 글로벌 리츠나 부동산 개발 회사 뺨치는 수준이죠. 더 충격적인 건 그들의 수입원입니다. 맥도날드 본사가 벌어들이는 프랜차이즈 수익 중 무려 64%가 햄버거 로열티가 아닌 부동산 임대료에서 나옵니다. 도대체 햄버거 가게가 왜 햄버거보다 월세 받는데 더 혈안이 되어 있을까요? 이 기막힌 시스템의 시작은 195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맥도날드의 확장을 이끌던 레이 크록은 심각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햄버거는 잘 팔렸지만 점주들에게 푼돈 수준의 로열티만 받다 보니 본사는 늘 적자였죠. 그때 해리 손본이라는 천재적인 재무 전문가가 등장해 레이 크록에게 역사적인 한마디를 던집니다. 레이 크록, 당신은 지금 햄버거 장사를 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은 부동산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요? 손본의 아이디어는 이랬습니다. 햄버거 맛은 이미 증명됐으니 이제 돈 버는 방식만 바꾸자는 거였죠. 즉 점주에게 가맹권을 줄 때 조건으로 맥도날드 본사가 소유한 땅과 건물을 빌려 쓰게 만드는 겁니다. 본사는 은행 대출을 끼고 목 좋은 땅을 먼저 삽니다. 그리고 그 위에 건물을 짓고 가맹점주를 모집하죠. 점주는 그곳에서 장사하는 대가로 매출의 일부를 로열티로 내고 거기에 더해 두둑한 월세를 본사에 바쳐야 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맥도날드의 진짜 마법이 시작됩니다. 일반적인 건물주는 세입자가 장사가 안 되면 월세를 못 받을까 봐 걱정하죠. 하지만 맥도날드는 다릅니다. 그들은 세입자를 아주 철저하게 고르거든요. 맥도날드 가맹점주가 되려면 10억 원이 넘는 초기 자본은 기본이고 햄버거 대학이라는 혹독한 교육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을 통과했다는 건 이미 검증된 사업가라는 뜻이죠. 게다가 맥도날드 본사는 땅을 고르는 안목이 거의 신의 경지에 올랐습니다. 그냥 아무데나 깃발을 꽂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교통량이 많은 교차로, 신호등이 있어서 차가 멈추는 코너 자리, 퇴근길 동선 등 사람들이 멈출 수밖에 없는 곳만 골라서 땅을 삽니다. 이런 A급 입지에 검증된 점주를 앉혀놓으니 장사가 안 될 리가 없죠. 점주는 열심히 햄버거를 팔아서 대출 이자를 갚고 본사에 월세를 냅니다. 본사는 그 월세를 받아서 자신들의 땅을 살 때 빌린 은행 대출금을 갚습니다. 결국 맥도날드 본사는 남의 돈, 그러니까 점주가 벌어다 준 돈으로 자신의 땅 대출금을 갚아나가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 대출이 다 상환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땅과 건물은 온전히 맥도날드의 것이 됩니다. 점주들은 20년 동안 뼈 빠지게 일해서 남의 건물 대출금을 대신 갚아준 꼴이고 맥도날드는 손 안 대고 코 풀며 전 세계 알짜배기 땅을 내 것으로 만든 셈이죠. 이 구조가 얼마나 강력한지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입니다. 전 세계 금융시장이 붕괴하고 굴지의 기업들이 줄도산할 때 맥도날드는 오히려 승승장구했습니다. 경기가 안 좋으니 사람들이 싼 햄버거를 찾아서 매출이 오른 것도 있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이 보유한 막대한 부동산 자산 때문이었죠. 회사가 보유한 수만 개의 매장 부지는 인플레이션이 오든 불황이 오든 장기적으로 가격이 우상향합니다. 게다가 미국 세법상 건물은 시간이 지날수록 낡아진다는 명목으로 감가상각 처리가 되어 세금을 깎아줍니다. 실제로는 땅값이 올라 자산 가치가 폭등하는데 장부상으로는 비용 처리가 되어 세금까지 아끼는 이중 혜택을 누리는 거죠. 이걸 전문 용어로 세금 방패라고 하는데 맥도날드는 이 방패를 가장 잘 쓰는 기업 중 하나입니다. 또한 이 막대한 부동산 자산은 언제든 현금화할 수 있는 든든한 저금통 역할을 합니다. 급전이 필요하면 은행에 이 땅들을 담보로 아주 싼 이자에 돈을 빌릴 수 있으니까요. 신용등급이 거의 은행 수준입니다. 맥도날드가 50년 가까이 배당금을 늘려올 수 있었던 비결, 소위 배당 귀족주라고 불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햄버거 패티 가격이 오르거나 인건비가 올라도 그들의 핵심 수입원인 임대료는 고정적으로 들어오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비판합니다. 맥도날드가 햄버거의 맛이나 품질보다는 부동산 투기에 더 관심이 많다고요. 실제로 직영점보다 프랜차이즈 비중을 계속 늘리면서 사실상 금융부동산 회사로 변모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자 관점에서 볼 때 이보다 완벽한 회사는 없습니다. 경쟁사들이 맛있는 버거를 개발할 수는 있어도 맥도날드가 50년 전부터 선점해온 그 기가 막힌 사거리 코너 땅들은 절대 복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스타벅스가 아무리 날고 기어도 맥도날드만큼의 자가 보유 부동산 비율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대부분 임대니까요. 임대료가 오르면 쫓겨나는 일반 자영업자나 다른 프랜차이즈와 달리 맥도날드는 본인이 조물주 위에 있다는 건물주이기 때문에 쫓겨날 걱정이 없습니다. 오히려 주변 상권이 발달하면 내 땅값이 올라서 더 좋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 장사가 망하면 어떻게 될까요? 일반 자영업자는 폐업하는 순간 수천만 원 들인 인테리어 비용은 다 날리고 남는 건 헐값에 팔아야 할 중고 냉장고뿐입니다. 하지만 맥도날드 본사는 웃습니다. 가맹점주가 망해서 나가도 이미 리모델링이 끝난 건물과 가치가 오른 땅은 고스란히 본사 소유로 남거든요. 그들은 그저 대기표를 뽑고 기다리는 수많은 예비 창업자 중 다음 사람을 골라 그 자리에 넣으면 그만입니다. 리스크는 철저히 점주에게 전가하고 자산 가치 상승의 달콤한 열매는 본사가 독차지하는 구조. 잔인해 보일 수도 있지만 자본주의의 냉혹한 관점에서 보면 이보다 더 완벽하고 안전한 리스크 관리 시스템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우리가 맥도날드에서 햄버거 세트를 주문할 때 우리는 단순히 음식을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맥도날드라는 거대한 부동산 제국이 굴러가도록 윤활유를 부어주는 셈입니다. 그들은 햄버거라는 친숙한 아이템을 미끼로 전 세계 가장 비싼 길목을 차지했습니다. 유행은 변하고 사람들의 입맛은 바뀔 수 있습니다. 웰빙 열풍이 불면 햄버거 매출은 떨어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매장이 깔고 앉아있는 땅, 그 토지의 가치는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맥도날드가 단순한 요식업체가 아니라 70년 넘게 무너지지 않는 자본의 성벽을 쌓을 수 있었던 진짜 비밀입니다. 오늘 점심에 맥도날드를 지나치게 된다면 한번 유심히 보십시오. 여러분의 눈에는 이제 그곳이 햄버거 가게가 아니라 햄버거 냄새를 풍기는 거대한 땅 문서로 보이게 될 겁니다.